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병풍처럼 둘러쳐진 푸른 산자락 아래 인심 좋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요한 동네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당산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듯 든든하게 서 있었고, 사계절 내내 부지런히 농사일에 매진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이웃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넓은 들녘이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이곳은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참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밥 짓는 연기는 마을의 평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낡았지만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맑은 심성과 올바른 이치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젊은 서생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큰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성현들의 귀한 가르침이 담긴 두꺼운 책들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서생의 집마당에는 그가 직접 정성껏 가꾼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꼿꼿하게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처럼 그의 성품 또한 매우 강직하고 티 없이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판단하기 힘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서생의 정갈한 기와집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고, 그는 언제나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웃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보면 제일 먼저 달려가 짐을 대신 짊어졌고, 배고픈 길손이 대문을 두드리면 자신이 먹을 소박한 죽 한 그릇이라도 기꺼이 나누어주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생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마음속 깊이 믿고 의지하는 등대와도 같은 든든한 존재로 고요한 일상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무척이나 스산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고요한 시간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심하게 흔들며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호롱불을 밝히고 책장을 넘기던 서생은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은 흐느낌에 깜짝 놀라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가 쪽이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히 깊은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가여운 여인의 처절하고 다급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에 겁을 먹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겠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서생은 주저없이 겉옷을 챙겨 입고 어두운 밤길을 나섰습니다. 손에 작은 등불 하나만을 든 채 조심스럽게 마당을 지나 살인문을 열고 우물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와 누군가 매몰차게 호통을 치는 앙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더욱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생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걱정과 함께 이 고요한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물가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 사이로 희미한 등불을 비추며 다가간 서생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이 잔혹하고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만 충격에 빠져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웅크린 채 처절하게 흐느끼는 젊은 과부의 등 위로 핏발선 눈을 부릅뜬 늙은 시어머니가 굵직한 물풀의 나무 막대기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귀를 의심할 만큼 모진 저주의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과부의 얇은 무명옷은 이미 거친 매질로 인해 여기저기 찢겨나가 붉은 피가 스며 나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인한 손길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매질을 가하는 시어머니는 마치 악귀에라도 씌인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너 같은 재수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내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욕설을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가여운 과부는 그저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녀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온몸을 덜덜 떨며 매서운 타격이 가해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고스란히 삼켜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루어지는 이 지독한 폭력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무참히 짓밟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서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억지로 이성을 되찾고는 당장 그 모진 매질을 멈추라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가르며 우물가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등장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막대기를 든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고 서생은 쓰러진 과부를 자신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숨기며 시어머니의 흉흉한 눈빛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나서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지 모르나 이토록 무자비하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서생의 꾸짖음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내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훈육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이 웬 참견이냐며 당장 비키라고 눈을 부라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억지스러운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잡아먹은 저 요망한 것을 내쫓아내어 집안의 부정을 씻어내려 하는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다시 막대기를 치켜들었지만 서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굳건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서생은 조용한 목소리지만 뼈가 담긴 묵직한 어조로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훈육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범죄이며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소 서생이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얼마나 올바르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마을에 소문이 나면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을 직감하고는 서서히 들고 있던 막대기를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못내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길게 혀를 차고는 오늘은 운 좋게 지나가는 선비 덕에 목숨을 부지했지만 내일 날이 밝으면 기어코 저것을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고야 말겠다며 악독한 저주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을김으로 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과부를 한 번 더 차갑게 노려본 뒤 어두운 밤길을 거친 발걸음으로 쿵쿵거리며 밟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서생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가여운 과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온 작은 등불을 가까이 비추어 과부의 상태를 살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선혈이 낭자한 상처들을 보자 그녀가 겪었을 깊은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강한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서생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차가운 밤바람에 노출된 과부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덮어주며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과부는 서생의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고 서생은 그녀가 억눌러 왔던 슬픔을 모두 개워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과부에게 서생은 지금 상처가 너무 깊고 밤이 차가워 이대로 우물가에 쓰러져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남녀가 유별하지만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 상처를 치료하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과부는 염치 없이 남의 집에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서생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세상 그 어떤 예법보다 우선한다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자신의 정갈한 기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생의 집안에는 마당 한 구석에 평소 찾아오는 길손이나 손님들이 며칠 묵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작지만 아늑한 별채가 하나 있었고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과부를 그곳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늙은 하인을 조용히 깨워 다급하게 사정을 설명한 뒤 가장 깨끗한 이불을 가져오게 하고 아궁이에 따뜻하게 군부를 지피도록 지시한 서생은 놀란 과부가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자리를 잡은 과부는 서생의 은혜에 감격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서생은 서둘러 그녀를 만류하며 지금은 그저 푹 쉬면서 다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생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다쳤을 때 종종 내어주던 귀한 상처 치료용 약초와 깨끗한 무명천을 늙은 하인에게 들려보내어 과부가 스스로 씻고 상처를 동여맬 수 있도록 방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미약하게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서생은 문 밖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야 했고, 시어머니의 잔혹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깊은 상념에 잠겨 밤하늘에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 안이 조용해지고 하인이 나와 치료를 모두 마쳤음을 알리자 서생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가 과부가 놀란 속을 달래고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과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의 기구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눈물과 함께 조금씩 털어놓았는데, 그녀의 남편은 혼인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깊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남편을 잡아먹은 며느리라는 지독한 누명을 씌워 매일같이 온갖 집안일을 부려먹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모진매질을 가하며 하루하루를 생지옥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친정이 너무 가난하여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그 모든 참혹한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지만, 오늘 밤은 정말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서생에게 엎드려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하던 서생의 맑은 눈동자에는 어느새 깊은 연민과 함께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가 조용하지만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부당한 일이 계속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른들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맑게 풀어주겠다고 굳은 약속을 전했습니다. 서생은 아무 걱정 말고 이 별채에서 편히 잠을 청하라며 과부를 안심시킨 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전야와도 같은 상황들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생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부를 구해준 행동이 앞으로 조용했던 이 마을에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진지하게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배움을 실천하는 선비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피할 수 없는 의무였지만, 남녀가 칠세부동석이라는 엄격한 규범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젊은 과부를 자신의 집에 숨겨둔 사실은 분명 큰 오해를 낳을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나 그 악독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자신의 체면을 구긴 것에 앙심을 품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과부의 명예를 짓밟는 치명적인 헛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서생은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생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한치의 후회도 없었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밝게 빛날 것이라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단단하게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어떤 더러운 거짓말을 꾸며내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고 치밀하게 대처 방안을 조용히 강구해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문풍지를 날카롭게 흔들고 있었지만, 서생의 맑고 정갈한 방 안에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진실을 향한 정의롭고 뜨거운 용기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고요한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의 맑고 밝은 햇살이 구석구석 따스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새들이 경쾌하게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서생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몰아닥칠 거대한 시련에 대한 긴장감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한 뒤 단정한 복장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오늘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차가운 물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서생은 가장 먼저 과부가 머물고 있는 별채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었고, 방 안에서 기척이 들리자 간밤에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마음은 좀 편안해졌는지 따뜻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과부는 전날 밤의 공포와 피로가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서생의 깊은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다행히 열은 내렸고 상처의 통증도 한결 견딜만 하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생은 과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분간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곳에서 지내며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며 그녀의 다친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서생은 오랜 세월 자신의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온 충직하고 지혜로운 늙은 하인을 은밀히 불러 모종의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하루 동안 절대 대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마을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 악독한 시어머니가 필시 앙심을 품고 마을 곳곳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웃들을 선동하여 집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혹여라도 문 밖에서 거친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서생의 굳은 표정과 엄중한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읽고는 주인 어르신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집안을 단속하고 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든든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생은 다시 자신의 고요한 방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두꺼운 경전을 펼쳐들었지만 밖에서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소란스러운 기척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글귀를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시어머니의 교활한 속내와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낼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들로 가득 차 평소에 맑고 평온하던 독서 시간과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서생은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 힘을 주며 어설픈 동정이나 섣부른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명확한 이치와 증거로 마을 어른들을 설득하고 가여운 과부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씻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마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루의 농사일을 시작할 무렵 서생의 예상대로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 다급하고 거친 발걸음으로 서생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가 억지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웅성거리는 몇몇 마을 사람들의 무리가 길게 꼬리를 물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서생의 정갈한 기와집 앞마당은 이제 곧 한바탕 매서운 폭풍이 몰아칠 듯한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휩싸이며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갈등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서서히 가까워지는 소란스러운 기척을 확인한 서생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는 펼쳐두었던 경전을 조심스럽게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자태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별채 쪽을 한 번 더 안심시키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 뒤 스스로 선택한 이 길고 험난한 가시밭길이 결국은 참된 이치와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여정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굳게 닫힌 대문 쪽으로 결연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시어머니의 흉계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진실을 수호하려는 젊은 서생의 외롭지만 당당하고 올곧은 싸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서생의 집 대문 밖에서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산산조각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흑투성이 명주옷을 걸친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인 양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을 하며 땅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아주 크고 과장된 목소리로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내가 한밤중에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강제로 납치해갔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도대체 점잖은 서생의 집에서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서생의 맑고 바른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그럴듯하게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자 사람들의 눈빛에는 점차 혼란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기를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애지중지 거두어 먹였건만 저 서생이 요사스러운 말로 며느리를 꿰어내어 한밤중에 도망을 치게 만들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거짓된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며 설마 그토록 학식이 깊고 예의 바른 서생이 젊은 과부를 탐내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까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의심의 말들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조용했던 마을 전체를 불길한 소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억지스러운 소란을 듣고 있던 서생은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만약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시어머니와 똑같이 언성을 높여 싸운다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질렀다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생은 늙은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대문을 열도록 지시했고 육중한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마당에 서 있던 서생의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이 마침내 성난 군중들과 시어머니 앞에 드러났습니다. 서생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맑은 눈빛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진실은 결코 소란스러운 거짓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뿜어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서생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서생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섭게 달려들며 당장 내 며느리를 내놓으라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내 놈이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마음을 품고 힘없는 과부를 납치한 것을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서생은 시어머니의 거친 행동을 가볍게 피하며 물러선 뒤 나는 결단코 남의 며느리를 납치한 적이 없으며 어젯밤 우물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을 뿐이라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생의 반박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워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펄쩍 뛰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젯밤 자신은 며느리를 때린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며느리가 밤늦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붙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거짓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서생이 자신의 가문을 모욕하고 선량한 시어머니를 졸지에 악독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 억울함을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저 뻔뻔한 선비의 목에 칼을 씌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생은 시어머니의 끝없는 거짓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진실을 밝히려 들다가는 오히려 교활한 시어머니의 말장난에 휘말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현명하게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명백한 인과가 있으니 며칠 뒤에 제가 직접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생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소 누그러진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침을 낸 백고는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가 아니라 당장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내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며 막무가내로 서생의 집마당으로 쳐들어오려 했고 이에 곁에 있던 마을 어른 몇 명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만류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일단 서생이 며칠 뒤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을 하였으니 오늘만큼은 이쯤에서 물러가는 것이 순리라며 시어머니를 달랬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발길을 돌리면서도 서생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고 보라며 내가 기어코 저 요망한 것과 너의 추악한 민낯을 온 천하에 까발려 주겠다고 앙칼진 저주를 퍼부으며 씩씩거리는 걸음으로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몰려들었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서생의 집 앞마당에는 여전히 불길하고 무거운 공기가 짙게 가라앉아 맴돌고 있었고 헛소문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방금 전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거치며 점점 더 왜곡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덧사리부터 마을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서생이 평소에 과부를 몰래 흠모하고 있었다고 떠들었고 또 다른 이는 과부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훔쳐 서생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려다 들킨 것이 분명하다며
터무니없는 억측을 그럴싸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은 철저하게 가려진 채 자극적인 거짓말만이 마을의 골목길을 휩쓸고 다녔으며 이로 인해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서생의 고결한 명예는 하루아침에 흙탕물 속에 깊이 처박히고 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굳게 대문을 걸어 잠갔지만 담장 너머로 은밀하게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깊은 상실감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멍하니 뜰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진실을 수호하는 길이 이토록 외롭고 험난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으며 씁쓸한 한숨을 조용히 허공으로 내뱉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피투성이가 된 과부를 마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 시어머니의 잔혹한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싶었지만 상처 입은 여인의 치부를 대중 앞에 억지로 드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생은 과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그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때까지 자신이 온갖 오해와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별채에 숨죽여 지내고 있던 과부는 밖에서 벌어진 무서운 소란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서생에게 너무 큰 폐를 끼쳤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생을 찾아가 자신 때문에 은인께서 이런 끔찍한 오해를 받고 명예를 잃게 되었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 말하고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습니다. 서생은 다급하게 과부를 만류하며 당신이 지금 나가서 죽음을 자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악독한 시어머니의 흉계에 완벽하게 말려드는 것이며 제가 어젯밤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한 이유가 모두 헛수고가 된다고 타이르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눈빛으로 과부를 바라보며 잠시 비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서 숨겨진 태양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부디 저를 믿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굳건하게 버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서생의 진심 어린 위로와 확고한 의지에 과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닦아내며 은인께서 이토록 저를 믿고 지켜주시니 저 역시 죽을 힘을 다해 상처를 낫게 하고 훗날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서생은 과부를 다시 별채로 돌려보내 편안하게 쉬도록 배려한 뒤 홀로 방에 남아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의 굳어진 편견을 깨고 시어머니의 교활한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깊고 외로운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섣불리 말로만 해명하려 들면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시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추악한 비밀과 진짜 목적을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굳게 닫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뎌내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 속에 숨겨진 명확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안에서 서생과 과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어졌고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던 소문들이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웃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아니, 글쎄 점잖은 줄만 알았던 서생이 과부의 치맛자락에 홀려 노모를 내쫓고 재산을 탐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가며 쑥덕거리기 바빴습니다. 평소 서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눈물에 속아 넘어가 서생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굳게 믿으며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생의 맑고 정갈했던 뒤와 집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타락한 장소인 양 철저하게 고립되어 차갑고 매서운 외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생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답답함과 슬픔을 사귀느라 밤새 뒤척였고 과연 자신이 선택한 이 험난한 정의의 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이 두꺼운 오해의 먹구름을 뚫고 밝게 빛날 것이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서생의 이러한 의연한 태도는 오히려 몇몇 분별력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뻔뻔한 선비의 가증스러운 위선이라며 비웃음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생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은희를 도맡아 하며 서생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온 지혜로운 늙은 하인이 차가운 우물물을 한 그릇 떠서 근심에 잠긴 서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늙은 하인은 서생의 수척해진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그릇을 내려놓았고 평생을 곧고 바르게 살아온 주인 어르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작금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인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며 담장 너머로 엿듣는 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서생의 곁으로 다가앉아 나직하지만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조언을 조심스럽게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성난 민심이라는 것이 거센 바람 앞에 갈대와 같아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약점을 찔러야 한다며 서생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서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리, 저 표독한 노파의 진짜 목적은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는 흉계이니 속임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짧고 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서생은 하인의 그 날카롭고 명확한 한마디에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고 시어머니가 단순히 며느리가 미워서 한밤중에 몰래 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탐욕과 은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악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과부의 친정이 비록 가난하다고는 하나 혼인할 때 예물로 가져왔던 작은 반문서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자 그것을 홀로 독차지하려 눈에 불을 켰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생은 하인의 통찰력에 깊이 탐복하며 굳게 닫혀있던 생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늙은 하인의 그 한마디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서생에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인의 조언을 듣고 나자 엉켜있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는 듯 머릿속이 맑아진 서생은 이제 단순히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방어적으로 증명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짜 동기를 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으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교활한 속내를 파악한 서생은 이 싸움이 단순한 도덕적 갈등이 아니라 탐욕과 진실 사이의 치열한 두뇌 싸움임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부정함을 핑계삼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시어머니의 추악한 흉계를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자신과 과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서생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 남긴 흔적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철저한 반격의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서생은 다시 한번 늙은 하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자네의 지혜로운 눈썰미 덕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어두운 이면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자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깊은 신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주인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을 붉히며 이 늙은이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리의 명예를 되찾고 저 가여운 과부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바치겠다고 충직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종의 굳건한 결의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고용한 듯한 동네 건달들이 서생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부풀리는 등 소란스러운 짓거리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늙은 하인과 함께 앞으로 시어머니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다가올 거대한 반전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을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생은 철저하게 집 안에서만 머물며 외부 출입을 삼갔고 그 사이 늙은 하인이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며 바깥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매일 아침 우물가나 장터에 나가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낸 직후에 어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꼼꼼하게 관찰하며 서생에게 보고할 정보들을 부지런히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생의 집이 며칠째 쥐 죽은 듯 조용하자 그가 죄책감에 시달려 밤에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늙은 하인이 가져올 결정적인 단서를 기다리며 과부의 상처가 아물기를 보살피는 한편 자신을 향한 모진 시련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힘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서생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일종의 조롱거리로 변질되어 갔고, 아이들마저 서생의 집 담장 너머로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나쁜 선비가 사는 집이라며 놀려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서생은 담장 너머로 날아온 돌멩이를 조용히 주워 한 구석에 모아두며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훗날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실의 무게를 깨닫게 해줄 부끄러운 증거가 될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별채에 머물던 과부는 마당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보고 서생이 겪는 굴욕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서생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진실이 밝혀지면 저 돌멩이들은 모두 사과의 꽃비로 바뀔 것이라 다독였습니다. 서생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굳건한 의지는 과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 역시 서생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움을 떨쳐내고 훗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의 억지스러운 눈물 연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먹혀들었다고 굳게 믿으며 며느리를 완전히 쫓아내고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혼자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생이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 짓눌려 결국 며느리를 내놓고 굴복할 것이라 확신하며 동네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고 거짓된 위로를 받으며 자신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정의로운 피해자인 양 뻔뻔스러운 연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며느리의 빈 방에 들어가 며느리가 남겨둔 얼마 되지 않는 폐물들을 만지작거리며 이것들을 어떻게 처분하여 돈으로 바꿀지 궁리하느라 자신의 탐욕스러운 꼬리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녀의 얄팍한 승리의 성은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였지만 서생의 깊은 지혜와 늙은 하인의 날카로운 눈썰미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아슬아슬하고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마을 전체가 거짓 소문에 휩싸여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가운데 늙은 하인은 시어머니의 집 주변을 은밀하게 맴돌며 그녀가 재물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매의 눈으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늙은 하인은 시어머니가 밤늦은 시간에만 혼자서 뒤뜰 장독대를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상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직감적으로 그곳에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요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발견을 당장 서생에게 알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늙은 하인의 가슴 속에는 마침내 주인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고 저 교활한 노파의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한 소문과 억측으로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는 늙은 하인의 끈질긴 추적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침내 진실의 단서라는 가장 중요한 매듭을 찾아내어 서서히 풀리기 일보 직전에 긴장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과 장독대의 비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서생은 눈빛을 반짝이며 드디어 적의 교활한 꼬리가 밟혔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용히 그 꼬리를 낚아채어 끌어올릴 때가 되었다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생은 하인에게 아직은 함부로 나서지 말고 시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그 물건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팔아넘기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하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감시를 계속해달라고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완벽한 증거라고 믿었기에 시어머니가 안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서생의 집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포기가 아니라 불의를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 거대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고요하고도 맹렬한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생은 별채로 건너가 과부에게도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시어머니가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증거를 곧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며칠만 더 견디면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과부는 서생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 제 억울한 누명까지 씻어주시기 위해 이토록 깊은 애를 써주시니 이 평생의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거듭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서생은 과부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은혜를 갚는 일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은 오직 당신 스스로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고 저 탐욕스러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에만 용기 있게 집중해달라고 진심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험난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굳건한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서생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과부의 마음에 깊게 패여있던 상처와 절망은 서서히 희망이라는 따뜻한 새살로 채워지며 단단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헛소문이 절정에 달하고 서생을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가장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늙은 아이는 마침내 시어머니가 어두운 밤을 틈타 장독대에서 수상한 보따리를 꺼내 품에 안고 읍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그녀가 읍내의 후미진 골목에서 질 나쁜 장물아비와 만나 과부의 폐물과 반문서를 흥정하려 하는 끔찍하고도 결정적인 현장을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각인시킨 뒤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서생의 집으로 돌아왔고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시어머니의 그 더럽고 추악한 흉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을 서생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온 늙은 하인의 이 결정적인 보고는 서생이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완전히 분쇄하고 마을의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서생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정의로운 빛이 타올랐고 그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지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진실의 검을 뽑아 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생은 늙은 하인에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을 모두 자신의 집 마당으로 정중하게 모시어올 것을 지시하며 드디어 모든 억울한 오해를 씻고 저 표독스러운 노파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며칠 동안 서생의 숨통을 조여오던 답답하고 억울했던 시간들은 이제 곧 마침표를 찍을 참이었고 시어머니의 교활한 거짓말이 빚어낸 허상의 성벽은 내일 아침 서생의 맑고 당당한 호통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밤하늘에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진실은 가린다고 해서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이토록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만물을 환하게 비춘다는 섭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서생의 집은 더 이상 헛소문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공간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거대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장소로 엄숙하게 변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생은 다가올 폭풍 같은 내일의 진실 규명을 위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남은 밤을 차분하게 정리했고 별채의 과부 역시 내일이야말로 자신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날임을 직감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늙은 아이는 대문 앞을 지키며 외부의 악의적인 기운이 더 이상 집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했고 마을 사람들은 내일 서생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흉계와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갈등의 시간은 마침내 그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치달았고 정의로운 서생의 치밀한 준비와 지혜로운 반격이 만들어낼 통쾌하고도 맑은 진실의 순간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과 함께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던 길고 고단한 밤이 마침내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희미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며 고요한 산골 마을의 새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기와집
마당에는 밤새 내린 차가운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맑은 공기가 주변을 감돌았습니다. 서생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하며 지난밤 늙은 하인이 읍내에서 확인하고 돌아온 결정적인 진실의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둠 속에 철저히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목적이 명백한 꼬리를 드러냈으니 이제는 반격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였습니다. 서생은 단정한 의관을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와 밤새 뜬 눈으로 집안을 지킨 충직하고 지혜로운 늙은 하인과 마주서서 앞으로 진행될 치밀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점검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간밤에 읍내 후미진 골목에서 목격한 시어머니의 추악한 거래 현장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교활한 노파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한다고 묵직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여운 며느리의 예물과 반문서를 장무라비에게 몰래 팔아넘기려 흥정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며느리를 내쫓은 진짜 이유를 세상에 밝혀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서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명백한 증거를 쥐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 앞에 진실을 맑게 펼쳐 보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별채의 창호지를 뚫고 따스하게 스며들 무렵 서생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밤새 두려움에 떨었을 과부의 안부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과부는 서생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다행히 찢겨진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밖에서 쏟아질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생은 과부의 불안한 눈동자를 깊고 따뜻하게 응시하며 시어머니가 재산을 가로채려 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과부는 서생의 말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은인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신도 훗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를 내쫓고 거짓 눈물로 동네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굳게 믿고 있던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활하고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가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남은 짐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챙기며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큰돈을 생각하니 기뻐서 콧노래까지 절로 흥얼거리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꾸며낸 완벽한 흉계에 서생이 꼼짝없이 당하여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며 오늘은 이웃들에게 인심을 쓰는 척 떡을 돌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의 재산을 훔쳐 배를 불리려는 탐욕이 그녀의 두 눈을 멀게 만들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듯 시어머니의 뻔뻔하고도 수상한 행동들은 평소 눈치가 빠른 몇몇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서서히 포착되며 의심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쳐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늙은 노파가 갑자기 장터에 나가 값비싼 비단옷의 가격을 흥정하고 떡을 돌리며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기이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면서 저 노파가 며느리를 잃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횡재를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흔적들은 단단했던 거짓 소문에 아주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귀신같이 눈치채고는 우물가나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을 은밀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며칠 전 밤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작은 상자를 몰래 품에 안고 뒷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늙은 하인의 그 한마디는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불을 지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쫓아낸 것이라는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서생을 향해 맹렬하게 쏟아지던 맹목적인 비난의 화살들은 늙은 하인의 지혜로운 개입 덕분에 서서히 그 날카로운 방향을 틀어 악독한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의심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동안 서생의 고요한 기와집 안에서는 진실을 맑게 밝혀내기 위한 거사 준비가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마루에 단정하게 앉아 붓을 들고 먹을 흠뻑 적시어 마을 어른들과 이웃들을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초대하는 간결하고 기품 있는 서신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신에는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는 명백한 진실을 맑게 밝히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여 이치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간곡한 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연약한 선비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진실을 수호하려는 강직한 어른의 굳건한 결의가 붓끝을 타고 하얀 화선지 위로 묵직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작성된 서신은 지혜로운 늙은 하인의 품에 소중하게 안기어 마을 이장과 원로 어르신들의 집으로 하나둘씩 조용히 배달되었고, 서신을 받은 어르신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서생의 맑고 바른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은 시어머니의 거짓된 눈물과 서생의 당당한 태도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생이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며 정중하게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 이는 분명 감춰진 거대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약속한 날짜에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늙은 하인에게 전했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서생의 집을 향해 쏟아지던 차갑고 날선 시선들은 이제 호기심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다가올 운명의 날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어르신들의 참석 약조를 전해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늙은 하인에게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멍석을 넉넉히 깔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자리인 만큼 맑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사람들의 흥분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오직 명백한 이치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들겠다는 세심한 계획도 잊지 않았습니다. 늙은 하인은 묵묵히 마당을 빗질하며 주인 어르신의 맑은 명예가 며칠 뒤 열릴 이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빗자루 끝에 담아 정성스럽게 흙바닥을 쓸어내렸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낡고 정갈한 앞마당은 이제 곧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실의 속살을 세상에 환하게 드러낼 엄숙하고 거대한 심판의 장소로 조용히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각은 대담해졌고 그녀는 자신이 읍내 장물아비와 맺은 은밀한 거래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굳게 믿으며 탐욕의 단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물아비에게 며느리의 예물을 넘기고 돈을 받아올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고 틈만 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잦은 읍내 출입과 수상한 행적은 오히려 늙은 하인이 퍼뜨린 소문에 강력한 신빙성을 더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진실은 고요한 강물처럼 서서히 흐르며 거대한 거짓에 둑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만은 그 파멸의 물결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허망한 모래성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서생은 별채로 건너가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과부에게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면 제가 시어머니의 흉계를 밝힐 테니 당신은 흔들리지 말고 나와 당당하게 모든 진실을 맑은 목소리로 증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리께서 억울함을 풀 기회까지 주셨으니 두렵더라도 결코 피하지 않고 저 만행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서생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억울한 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서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을 밝힌 채 앉아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진실을 풀어낼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과 늙은 하인이 구해온 결정적인 물증들을 나열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한 이치에 그물을 짜는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과부의 인생을 결정짓고 오해를 씻어낼 날카로운 검이 될 것임을 알기에 종이 위에 조용히 글귀를 적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서생의 방 안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 맑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선비의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날이 밝자 서생은 깨끗하고 단정한 의관을 차려입고 맑은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오늘 치러야 할 중대한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늙은 아인 역시 일찍 일어나 마당에 멍석을 반듯하게 깔고 한쪽에는 구수한 차를 끓일 닭이들을 정갈하게 세팅하며 빈틈없이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서생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진실의 아침을 맞이하려는 사람 특유의 당당한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이제 저 문이 열리면 숨죽여 지냈던 진실이 마침내 햇살 아래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마을 이장과 원로 어르신들이 헛기침을 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서생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뒤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이웃들이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생은 대문 앞에 반듯하게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깍듯하고 정중하게 예를 표했고 흔들림 없는 그의 맑은 자태에 사람들은 묘한 압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앞마당은 마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가 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숨죽여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자 서생은 다가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걸음을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장은 근엄한 목소리로 자네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하여 모였으니 한치의 거짓 없이 바른대로 고하라고 타일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생을 주목했습니다. 서생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오직 명백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하며 가려져 있던 진실의 장막을 차분하게 걷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맑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던 의심을 흩어지게 만들며 팽팽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억지 눈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열린 대문 안으로 분노의 찬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이 서생의 집에 모여 진실을 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라도 자신의 교활한 비밀이 탄로 날까봐 지레겁을 먹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도대체 이 흉악한 선비에 무슨 거짓말을 들으려고 어르신들께서 여기까지 행차하셨냐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고요했던 마당의 분위기는 시어머니의 행패로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생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난동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의 달아오른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바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맞대응하는 대신 정중한 목소리로 마을 어른들을 향해 어르신들께서 이 자리의 중심을 잡아주시어 저 노파가 억지스러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꾸짖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장은 서생의 태도와 시어머니의 천박한 행동을 비교하며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라고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른의 호령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구석에 주저앉아 도끼 어린 눈으로 서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진실을 궁금해하는 이웃들,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시어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서생은 늙은 하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며칠 동안 수집해온 명백한 증거들이 이제 완벽한 무기가 되어 교활한 거짓말을 박살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별채 쪽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올 준비를 하는 과부에게 마음속으로 용기를 불어넣으며 호흡을 들이마시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평화를 뒤흔들었던 소문과 갈등은 마침내 가장 엄숙한 마당 위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숨 막히는 고요함을 만들었습니다. 서생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어수선한 기운이 가라앉기를 기다렸고 사람들은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 조바심을 내며 그의 단정한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주변은 적막에 휩싸였고 서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은 기운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악의 꼬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치가 이 마당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해의 시간을 견뎌낸 서생의 입이 천천히 열리려 하자 시어머니는 불안감에 침을 삼켰고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팽팽한 순간 늙은 하인은 어르신들이 앉은 멍석 주변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조심스럽게 올리며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맑은 차 향기가 마당을 은은하게 채우자 험악했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고 차분하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서생은 하인의 지혜로운 조력에 감사를 느끼며 감정에 호소하는 거짓말이 단단한 물증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별채 안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과부 역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억울함을 증명해줄 은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좀먹던 갈등의 실타래를 베어버릴 진실의 검이 마침내 서생의 입술 끝에서 맑은 빛을 뿜어내며 조용하던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뽑혀 나왔습니다.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오직 서생이 겪은 그날 밤의 이야기와 뒤이어 밝혀질 놀라운 비밀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시어머니의 얕은 수는 이미 서생의 치밀한 그물망 속에 완벽하게 갇혀버렸고 진실을 향한 따뜻한 반격은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생의 첫마디가 시작되려는 찰나마을의 운명을 뒤바꿀 진실규명의 시간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아왔던 명백한 흔적들은 이제 서생의 입을 통해 진실의 강물로 합쳐져 교활한 거짓말의 성벽을 무참히 쓸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늙은 하인의 헌신적인 뒷조사와 서생의 흔들림 없는 인내가 만들어낸 이 무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이치가 살아있음을 일깨워줄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승리를 착각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진실의 압박감은 이미 마당의 공기를 장악하며 노파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과부의 밤도 오해 속에서 외롭게 버텼던 서생의 시간도 투명한 햇살 아래 맑게 씻겨 나갈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생은 마침내 단호하게 이 사태를 바로잡을 엄숙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맑은 눈빛으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거짓에 맞서는 강력한 진실의 방패였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며 앞으로 쏟아질 명백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이 산골 마을은 서생이 밝혀낼 맑은 진실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예전의 따뜻한 정을 되찾을 준비를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모든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을 위해 서생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차분한 목소리는 마당을 쓰다듬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워 거짓을 맹신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생의 맑은 음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올곧은 기운에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선비의 외침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자신의 추악한 흉계가 발가벗겨지는 두려움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한 채 이리저리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기 바빴습니다. 폭풍의 핵 속에 서 있는 서생은 오직 맑은 이치만을 의지하여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진실의 장을 당당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진실의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 거짓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마당에 모인 군중들은 그 화살이 꽂힐 준엄한 심판의 순간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생의 등 뒤로 열린 별채의 방문 틈 사이로는 눈물을 닦아낸 과부가 흔들림 없는 두 눈으로 마당을 주시하며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을 굳건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은 서생의 지혜와 용기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흩어질 운명이었고 마을의 역사는 진실이 빛난다는 섭리를 새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나긴 어둠을 지나 눈부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서생의 지혜가 만들어낸 통쾌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맹렬하게 치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났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날 밤 자신이 우물가에서 목격했던 참혹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리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자신이 깊은 밤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저 늙은 노파가 가여운 며느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명백하게 고발했습니다. 서생의 차분한 목소리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던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라 어르신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치려 했다는 노파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생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다음 이야기에 더욱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생의 또렷한 증언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저 선비가 지금 온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내 며느리를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나를 살인귀로 몰아가고 있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진실을 가리는 엄숙한 자리이니 내년은 당장 입을 다물고 서생의 말이 끝날 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으라고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어르신의 엄한 꾸짖음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두 눈동자는 이미 그녀가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날 밤 자신이 피투성이가 된 과부를 어떻게 집으로 피신시켰는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생의 이야기가 며느리의 찢겨진 옷과 깊은 상처에 다다르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토록 잔인한 폭력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생은 만약 자신이 그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저 가여운 여인은 틀림없이 시어머니의 몽둥이 아래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차가운 우물가에 버려졌을 것이라며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거짓 눈물에 속아 서생을 흉악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섣부른 오해를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이치와 올곧은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서생의 굳건한 태도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시어머니의 얄팍한 성벽을 이미 절반이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난 며칠 동안 숨을 죽이고 상처를 치료하던 과부가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과부의 얼굴과 손등에는 아직 다 낫지 않은 붉은 멍과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참혹한 흔적들은 서생의 증언이 단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르신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서생 나리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저를 우물가로 끌고 가 죽을 만큼 매질을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끔찍한 상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을 들어올리며 저 요망한 것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치려다 넘어져 다친 상처를 핑계삼아 시어미를 모함한다고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고 집안의 재산까지 모두 훔쳐 달아나려 했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으로서 훈육을 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악행을 포장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의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과부는 제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기 위해 잔혹한 매질을 한 것이며 저는 결코 재산을 탐낸 적이 없다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진실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자 서생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나서며 군중들의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결정적인 진실의 핵심을 찌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생은 어르신들을 향해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며느리의 부정이 아니라 저 늙은 노파가 며느리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땅 문서와 예물을 홀로 차지하기 위해 꾸며낸 추악한 탐욕에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며느리조차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친정에 남은 재산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두르고 있던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당에는 오직 무거운 진실의 무게만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교활한 목적이 서생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되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으나 여전히 악에 바친 목소리로 증거를 대라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 놈이 아무리 선비행세를 하며 새치혀로 사람들을 홀리려 해도 내가 며느리의 재물을 탐냈다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무고에 불과하다며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젯밤 읍내에서 장무라비와 거래했던 사실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마을 어른들도 결국 물증 없는 자신을 함부로 벌하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히려 덫에 걸린 사냥감을 내려다보듯 차갑고 명확한 이치의 빛을 발산하며 다음 순서를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생이 뒤를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혜로운 늙은 하인이 흠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멍석 위로 다가갔습니다.
늙은 하인은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비단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어젯밤 제가 읍내 후미진 골목에서 전 오파가 장무라비에게 이 보따리에 든 반문서와 폐물을 팔아넘기려는 현장을 덮쳐 빼앗아온 것이라고 또렷하게 고했습니다. 늙은 하인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멍석 위에 펼쳐진 낡은 보따리 안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작은 반문서와 은비녀 등 혼수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어머니의 범행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이 등장하자 마당은 발칵 뒤집혔고 그토록 뻔뻔하게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말문이 막힌 채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저 탐욕스러운 노파는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생나리가 과부를 납치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온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했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장은 멍석 위에 놓인 반문서와 예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과부에게 이것이 내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과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제 어머니가 혼인할 때 물려주신 소중한 물건들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고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마을 어르신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려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생의 깊은 지혜와 늙은 하인의 헌신적인 추적이 빚어낸 이 명쾌한 반격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자의 한을 맑게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치의 숨김없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나자 그동안 시어머니의 헛소문에 속아 서생과 과부를 향해 모진 손가락질과 험한 욕설을 퍼부었던 마을 사람들은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과 무지함이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선량한 서생의 명예를 짓밟고 억울한 과부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저 표독한 노파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의 질서를 무너뜨린 원흉이 누구인지 명확해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지만 서생은 부드러운 손짓으로 다시 군중들을 조용히 진정시켰습니다. 서생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분노로 악을 처단하는 것은 또 다른 앙금을 남길 뿐이니 우리는 맑은 이치와 마을의 도리에 따라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서생의 의연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마을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장은 내년이 재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은인을 모함하여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으니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라고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만약 다시 이 마을에 발을 들이거나 과부의 재산을 탐낸다면 그때는 관아에 고발하여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것이라는 이장의 추상 같은 판결이 고요한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는 땅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차한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몸을 이끌고 낯선 타지로 쫓겨나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다며 과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과부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지난날 자신이 당했던 잔혹한 매질과 서생이 겪은 굴욕을 떠올리며 외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냉혹한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거짓된 눈물을 바라볼 뿐 그 누구도 탐욕스러운 노파에게 알량한 동정심을 베풀어주지 않았고 이장은 당장 장정들을 시켜 저 여자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옷짐 하나만을 간신히 챙겨든 채 동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싸늘한 비난을 등 뒤로 받으며 황급히 마을 어귀를 벗어나 영원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잔혹했던 시어머니가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팽팽했던 갈등의 원인이 모두 사라지자 서생의 집 앞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숨막히는 긴장감도 마치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부드럽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과부를 향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험난한 고초를 겪은 그녀의 손을 맞잡아 주었고
그녀가 되찾은 재산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장은 서생의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우리가 노파의 얕은 혀에 속아 훌륭한 선비를 오해하고 몹쓸 짓을 했으니 이 부끄러움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서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해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법이고 맑은 진실이 다시 우리 마음을 비추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마을 사람들의 미안한 마음을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기쁨과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늙은 하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숙차와 말랑하게 쪄낸 달콤한 호박떡을 커다란 쟁반에 가득 담아 마당으로 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 위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서생이 베푸는 따뜻한 차와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헛소문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조용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 가벼워진 안도감과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억울함을 씻어낸 과부 역시 서생의 집 한구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은 더 이상 치열한 진실 공방의 무대가 아니라 이웃의 정과 따뜻한 인심이 넘쳐흐르는 평화로운 마을 잔치의 현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고요한 오후의 햇살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입에 넣고 따뜻한 차로 목을 축인 한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서생 나리의 맑은 지혜와 올곧은 심성 덕분에 우리 마을이 끔찍한 불신과 거짓의 늪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크게 칭송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서생의 흔들림 없었던 용기와 하인의 충직함을 입을 모아 칭찬했고 이 훌륭한 미담은 앞으로 마을의 귀감으로 삼아 후대에도 널리 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생은 자신은 그저 당연한 도리를 따랐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과부의 굳은 의지가 이 모든 억울함을 푼 가장 큰 힘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평화로운 마당에는 차향기와 함께 이웃들의 훈훈한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번져나갔고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냈던 길고 어두웠던 상처는 따뜻한 정과 이해 속에서 아름답게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재산을 무사히 되찾은 기쁨보다 평생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서생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이제 몹쓸 시어머니도 떠났으니 앞으로는 우리들이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농사를 지으며 씩씩하게 살아가라고 다정하게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비록 몸에 새겨진 매질의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은 이웃들의 포근한 위로 덕분에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고 희망찬 내일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마루에 앉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인간의 선한 마음이 모여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경이로운 기적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속으로 올렸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의 잔치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을 물들이며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조심스럽게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서생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남겼고 서생 역시 대문 앞까지 나가 따뜻한 미소로 배웅하며 이제 다시는 이 마을에 거짓과 탐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닫혔던 대문을 나서며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침에 이곳을 찾아올 때의 무겁고 긴장되었던 발걸음과는 확연히 다르게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들의 뒷모습에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처럼 마을을 휩쓸었던 헛소문과 갈등의 시간은 저무는 붉은 노을과 함께 완전히 사그라들고 오직 진실이 승리했다는 맑고 따뜻한 여운만이 저녁 공기를 타고 조용히 마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는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소의 고요하고 정갈한 평화가 찾아왔고 늙은 하인은 마당에 멍석을 걷어내고 닭이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나리께서 올곧게 뻗은 대나무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진실을 지켜내셨기에 이 늙은이도 마지막까지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며 벅찬 가슴을 안고
서생을 향해 충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생은 마당을 쓰는 하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자네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결코 저 교활한 노파의 흉계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고마움을 듬뿍 담아 전했습니다. 주종이 함께 고난을 극복하며 굳건하게 다진 이 깊은 신뢰와 정은 낡은 기와집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로 만들어주며 다가올 밤의 평온함을 포근하게 감싸 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 역시 별채에서 나와 서생과 하인을 도와 마당의 뒷정리를 거들며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맑고 상쾌한 저녁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친정의 반문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떳떳하고 자립적인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마음속에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서생은 빗자루질을 하는 과부의 가벼운 몸놀림을 보며 고통스러운 상처를 딛고 일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그녀의 맑고 당당한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이웃으로서 성심껏 돕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자리를 잡은 마당 한 구석에는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저녁 바람에 향기로운 잎을 흔들며 세 사람의 따뜻한 평화를 묵묵히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잦아들고 맑고 투명한 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하며 고단했지만 의미 있었던 긴 하루가 서서히 깊고 아늑한 밤의 품속으로 평온하게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생은 대청마루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며칠 동안 긴장감 속에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이완시키고 맑은 정신으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길은 비록 외롭고 거센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끝내 밝혀진 명백한 이치는 모든 오해를 씻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은 이 기적 같은 하루가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깊은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게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고요한 별빛 아래 굳게 다짐했습니다. 별채로 돌아간 과부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두려움 없이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치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맑은 기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잔혹한 매질 아래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던 그 무서운 밤이 엊그제 같건만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늘 마당에서 보았던 서생의 당당한 태도와 과부의 용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남의 말을 함부로 믿거나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거센 소용돌이가 지나간 마을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맑고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포근하게 감싸여 지친 몸을 뉘고 따뜻한 꿈속으로 평안하게 빠져들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요한 기와집 마당에는 이제 시어머니의 앙칼진 저주나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 대신 풀벌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자장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생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오늘 마당에서 쏟아졌던 진실의 목소리들을 종이 위에 묵묵히 적어 내려가며 훗날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올바른 이치를 깨닫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맑고 고든 진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이 서생의 붓끝을 타고 따뜻하고 묵직한 문장들로 승화되어 방안을 채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하늘처럼 마을 전체에 무거웠던 앙금이 모두 사라진 이 고요한 밤은 억울함을 씻어낸 모든 이들에게 더없이 달콤하고 포근한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도 대문 단속을 꼼꼼하게 마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모처럼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누워 주인 어르신의 명예를 지켜낸 뿌듯함에 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생의 지혜와 늙은 하인의 용기, 그리고 과부의 진실된 증언이 만들어낸 이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산골 마을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맑은 등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차가운 거짓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평온을 되찾은 이 맑고 아늑한 밤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며 깊은 안식을 선물했습니다. 서생의 방촛불이 조용히 꺼지고 고요한 기와집이 달빛의 따스한 품속으로 완벽하게 안기면서 길고 험난했던 진실 규명의 시간은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결말을 향해 맑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어두운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새롭게 밝아온 산골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신 햇살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시어머니가 쫓겨나고 억울한 과부의 누명이 벗겨진 이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반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매화나무 잎사귀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맑은 새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우며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헛소문과 갈등의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이 가져다준 평온함만이 마을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생은 평소처럼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으로 밀려드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맑고 깊은 평화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억울한 오해를 견뎌내며 밤잠을 설치고 끊임없이 진실을 밝힐 지혜를 짜내느라 무거웠던 어깨의 짐이 마침내 깨끗하게 내려진 듯 몸과 마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그는 깨끗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올곧은 신념이 결국 이치에 닿아 가여운 생명을 구하고 마을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생의 맑은 두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고 진실을 수호해낸 당당한 선비의 기품이 얼굴 가득 여유롭고 따뜻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서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로 바닥을 정갈하게 쓸고 있는 늙고 지혜로운 하인의 무척이나 밝고 활기찬 미소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주인 어르신이 겪은 험난한 고초가 모두 끝나고 맑은 명예를 완전히 되찾은 것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서 아침부터 쉼없이 집안 곳곳을 정성껏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생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며 나리의 굳건한 용기와 지혜 덕분에 우리 집안에 다시금 맑은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생 역시 다가와 늙은 하인의 거칠어진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자네의 충직한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며 깊고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별채에 머물던 과부도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방 안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자 맑은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잔혹한 매질로 인해 찢기고 멍들었던 상처들은 서생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다행히 흉터만을 남긴 채 깨끗하게 아물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도 짙은 두려움의 그늘이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과부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스로 억울함을 증명하고 되찾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으며 새롭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에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늙은 하인을 도와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이제는 은인의 집안일을 돕고 자신의 떳떳한 삶을 단단하게 꾸려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생의 집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며칠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짙은 후회와 깊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담장 너머로 조롱을 퍼붓고 차가운 눈을김을 보냈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생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노파의 거짓말에 속아 훌륭하고 의로운 선비를 몰라보고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어떻게든 서생의 넓고 따뜻한 용서를 구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서생은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는 이웃들을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하며 맑은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며 지난날의 앙금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넓은 도량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헛기침 소리와 함께 마을 이장이 직접 서생의 정갈한 기와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양손에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수확한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서생의 마루에 정중하게 앉아 자네의 맑은 지혜와 올곧은 심성 덕분에 마을이 참혹한 불신의 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거듭 동네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장은 서생이 보여준 용기가 아이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네의 가르침을 구하겠다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서생은 이장이 가져온 귀한 정성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웃 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묵묵히 마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겸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정답게 화답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과부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다가와 서생에게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리며 친정집에서 물려받은 작은 밭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생은 그녀가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스스로 굳건하게 자립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깊이 감동하며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보찜을 챙기면서도 서생의 맑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마당의 매화나무와 늙은 하인에게도 정중하게 작별의 인사를 남기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생은 닫히는 대문을 묵묵히 바라보며 가여운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부가 마을 외곽에 방치되어 있던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가 잡초가 무성한 밭을 홀로 일구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삽과 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헛소문에 휩쓸려 과부를 억울하게 오해하고 외면했던 지난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고 싶다며 구슬땀을 흘려가며 굳은 땅을 일구고 허물어진 울타리를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의가 낯설어 주저했지만 청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물 섞인 맑은 웃음으로 넉넉하게 화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반성과 따뜻한 연대는 상처받은 여인의 삶을 다시금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 잃어버렸던 끈끈한 정을 눈부시게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서생의 정갈한 기와집 앞마당은 예전처럼 고요하게 닫혀있지 않고 그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걸음으로 항상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생의 훌륭한 인품과 사리분별이 명확한 깊은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저렇게 맑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들려보냈습니다. 서생은 기쁜 마음으로 마루에 멍석을 넓게 깔고 아이들을 빙 둘러앉혀 어려운 한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맑은 진실의 중요성을 따뜻한 목소리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낭낭한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평화로운 마을 골목길까지 멀리 퍼져나갔고 거짓이 사라진 빈자리는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배움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늙은 아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땔감을 패거나 다기를 닦으면서도 글 읽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생토록 겪어본 적 없는 벅찬 감동과 깊은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책을 읽는 주인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고독함을 느꼈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하인은 아이들이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달콤하게 쪄낸 고구마나 옥수수를 내어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이들도 늙은 하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품에 안겼습니다. 서생의 올바른 결단과 하인의 지혜로운 조력이 만들어낸 맑은 결실은 이처럼 낡은 기와집을 마을에서 가장 포근하고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방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붉고 노란 단풍이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깊고 풍요로운 가을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들녘에는 황금빛 벼들이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일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난 여름에 험난했던 폭풍우와 끔찍한 오해의 시간들을 잊은 채 수학의 기쁨을 나누며 부지런히 들판을 오갔습니다. 헛소문과 갈등으로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진실 덕분에 다시금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졌고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이웃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밝고 넉넉한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맑은 가을바람이 마을을 한 바퀴 휘감고 지나갈 때마다 잘 익은 곡식의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포근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정점에 이른 어느 맑은 날 과부가 낡은 바구니에 직접 일군 밭에서 수확한 굵고 실한 첫 고구마와 물을 가득 담아 서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된 농사일로 예전보다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찢겨진 상처는 사라졌고 두 눈동자는 세상 누구보다 맑고 생기 넘치는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앉아있는 서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은인께서 목숨과 땅을 찾아주신 덕분에 이렇듯 귀한 결실을 얻어 당당히 살아간다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서생은 흙 묻은 고구마를 어루만지며 이것은 자네가 절망을 이겨내고 맑은 의지로 맺은 가장 고귀한 열매라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풍요로운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이웃 간의 끈끈한 화합을 다지는 흥겹고 따뜻한 동네 잔치가 아주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빚은 맑은 곡차와 갓 썰문 삼쌀로 만든 쫄깃한 떡, 그리고 온갖 산나물 무침이 넓은 상 위로 끊임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생은 이장과 원로 어르신들의 간곡한 초대를 받아 잔치의 가장 높은 상석에 정중하게 자리를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서생에게 다가와 맑은 술을 올리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잔혹했던 노파가 몰고 왔던 불신의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맑은 진심만이 당산나무 주변을 따뜻하게 맴돌며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늙은 하인도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이 서생을 도와 탐욕스러운 노파의 꼬리를 밟았던 그날 밤에 활약상을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청년들은 늙은 하인의 실감나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웃어댔고 노파가 장무라비와 흥정하다 덜미를 잡힌 대목에서는 모두가 통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통쾌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통쾌한 진실의 승리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마을 전체가 거짓을 멀리하고 맑은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이야기 끝에 서생 나리의 고든 심성 덕분에 이 마을이 평안해진 것이라며 모든 공을 부지런히 주인에게 돌리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흥겨운 농악대의 장구 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맑게 웃고 있는 과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매질을 당해 차가운 우물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연약한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땅을 일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의 흥을 돋우는 당당한 마을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서생은 차분하게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한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새삼 깨닫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긍지를 느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만들어낸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은 서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맑은 그림처럼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왁자지껄했던 가을 잔치가 밤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끝나가고 사람들은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깊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생도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늙은 하인과 함께 맑은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오솔길을 따라 자신의 정갈하고 아늑한 기와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불 없이도 훤히 보이는 밝은 보름달은 마치 서생의 맑고 고든 마음을 비추듯 밤하늘 한가운데에 탐스럽게 떠서 조용해진 마을을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울음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리며 걷는 내내 험난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씻어내고 온전한 평화가 깃든 밤의 고요함 속으로 그들을 온화하게 이끌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낮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다시금 특유의 정갈하고 차분한 정막으로 덮여 있었지만 묘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생은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쳐다보았고 늙은 하인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잔치에서 가져온 따뜻한 고구마와 구수한 결명자차를 닭이에 담아 마루 위로 조심스럽게 내왔습니다. 이때 과부가 잔치에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며 맑은 미소를 띠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루에 빙 둘러앉아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물들었던 무서운 밤이 엊그제 같건만 이제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빛 아래 모여 앉아 맑은 차를 나누는 이 순간이 꿈결처럼 평화롭게만 다합 느껴졌습니다. 과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달빛이 비치는 서생의 얼굴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날이 깨서 저 우물가에서 저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조용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맑은 진실을 믿어주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은인의 넓은 품이 있었기에 오해를 이겨내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생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자네가 스스로 이겨내려는 굳은 의지가 없었다면 나의 도움도 헛수고였을 것이라며 그 맑은 용기를 온전히 과부의 몫으로 칭찬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구마를 까주었고 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대화는 밤공기를 타고 마루 위를 맴돌며 서로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세 사람이 모여 앉은 마루만큼은 화롯불을 피워놓은 듯 따뜻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는 그 어떤 거센 바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생은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교활함을 완전히 물리치고 마을의 맑은 질서를 지켜낸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정의란 결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을 읽으며 이치를 찾으려 했던 고독한 밤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평화가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라 속으로 조용히 삼켰습니다. 달빛은 서생의 단정한 어깨와 늙은 하인의 주름진 손, 그리고 과부의 맑은 미소 위로 평등하게 내려앉아 그들이 일구어낸 진실의 승리를 부드럽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